안녕하세요. 제6회 마저리컵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고요. 왼쪽에는 나이트워치, 서머를 보면은 이제 좀 짬밥이 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빌더워치겠죠. 빌더워치고 오른쪽에는 그레이조이 필티가 있습니다. 저 음료수 컵은 1라운드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신스틸러네요. 계속 뭔가 마셔달라는 것처럼 빨대도 카메라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또 왼쪽 선수가 주사위를 써가지고선 아마 표시를 할 텐데, 뭐, 현장에서는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또 방송에는 잘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죽고 살자고 하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기는 안 치겠죠. 근데 타임 오브 플랜치 대 노블 커즈. 무난한 스타트를 하네요, 두 선수 모두. 타임 오브 플랜치 때문에 이제 3장 드로우를 하고요. 킹스 크라운을, 바로 뺏어서 그렇다면은 나이터치 선수, 그레이조이 선수가 선을 잡겠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볼 때는 CB7을 굳이 저기에 템포 있게 쓰는 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도 쓸 거기 때문에 월을 뺏어서 2점을 받는 것도, 여기서 또 킹스로드를 쓰네요, 요즘에 킹스로드를 쓰는 거 참 신기하네요. 또 그레이조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6코 발론, 7코 유론, 아니 뭐 7코 발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수염 아저씨, 혼자 가서 이제 챌린지를 이기면은 상대방 3코스트 이하의 논리미트 로켓을, 이제 또 발론이 나왔네요. 노블커즈랑 킹스로드 총 합해서 1원 만에 캐릭터를 냈고요. 발론이 나오면은 이제 무저항 챌린지를 많이 하고 싶은 그레이드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발론이랑 아샤가 동시에 나오네요. 굉장히 좋죠. 그럼 이제 나이트워치 쪽에서는 로케이션 중에 그 무저항을 주지 않는 헌티드 포레스트를 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총 7원을 벌었죠. 저것은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요. 지금 7골드가 있어서, 이제 저 캐릭터가 이제 인컴을 받을 때 나이트워치 로케이션이 2개 있으면은 그 2개당 1원을 받는 거라서 총 8원을 받네요. 굉장히 부유하죠. 진짜 미쳤는데요. 8원이면. 세팅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트워치 플레이어가.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 이제 로케이션을 눕히는 캐릭터들이 2개씩이나 있어서 아직 눕힐 만한 로케이션은 안 보이고요. 저 브랜든 스기프트가 눕혀서 사용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8코스트나 되지만 저 브랜든 스기프트 때문에 이제 아마 최고 11원까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11원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 뽕을 뽑을지가 이제 11원짜리 전개면 거의 뭐 펜토시급인데요, 펜토시급. 월을 바로 깔고요. 4원이 남았죠. 거기에 이제 로케이션 하나당 1원이 할인되는 평범한 나이터치 카드. 근데 또 빌더라서 브랜든 스기프트에 1원이 쌓이고요. 그 브랜든 스기프트라는 카드가 코어 카드인데 코어 때는 굉장히 평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어에는 나이트워치의 이제 빌더 컨셉을 살릴 만한 시너지 카드도 되게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브랜든스 기프트의 그 설치 비용 2원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저 2원을 다시 세울
채울 수 있냐 마냐도 사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깐다는 게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카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저 리미티드 로켓은 나오자마자 눕혀져서 돈을 못 받았고요. 나이트워치 선수는 1원 남긴 채로 챌린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무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무력 챌린지를 먼저 하는 것 같죠? 무력 챌린지를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이제 로케이션, 네, 같이 들어가네요. 무력이겠죠? 아샤는 다시 서고요. 무저항이기 때문에 필리지를 한 장 볼 수 있겠네요. 클레임을 바로 하고요. 월은 꺾였고요. 필리지를 한 장 합니다. 프랙티스 소드가 날라갔네요. 프랙티스 소드 굉장히 만나면 또 성가신 카드긴 한데, 스텔스 지정하고, 일단 계략을 먼저 하네요. 계략 막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꺾고 튀어나왔죠. 저 카드 이름이 또, 나이트워치 캐릭터들이 이름이 어려워서, 저 카드가 이제 팩션을 꺾고선 계략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길 경우에는 패로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력을 스텔스를 찍고 공격을 했죠. 근데 뭐 굉장히 영리하죠. 왜냐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3개 있는 캐릭터가를 스텔스로 지정하면은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물론 뭐 안 막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아이콘이 일부러 3개 있는 남아있는 캐릭터를 스텔스를 지정하지 않고 그 캐릭터를 강제로 참여하고 싶게 만들면서 한 건데, 왜냐면 어쨌든 간에 아샤를 다시 서지 않게 하려면은 무장을 주면 안 되니까요. 아샤는 무장을 주면 다시 서기 때문에. 저 카드의 혹시 또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맨 오른쪽에, 저 나이트워치 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 나이트워치 로케이션이나 어태치먼트가 3개 있으면은 이제 아이콘이 3개 다 달립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죠. 이제 수비를 해서 무장을 막은 것 같고요. 반론이 이제 마지막에 아마 뭐 챌린지를 하나 했나 보죠. 뭐 해가지고 리나운 하나 받고, 퀸스 크라운을 이제 바로 턴이 넘어가기 전에 쓴 모습이고, 저 캐릭터 라이저 프롬 더 시가 덱맨 밑으로 갔죠. 굉장히 좋네요. 발라모글레스, 저 빌더워치 같은 경우에는 발라모글레스를 아마 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은 끊임없이 물량으로 이제 클레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필드가 밀려도 그 1라운드 보시면은 이제 그 평범한 워치처럼, 그러니까 겨울 워치처럼 필드 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교착 상태에서 이제 챌린지를 못 이기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데, 권력 아이콘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은 거의 지지도 않고요. 권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나운 러시류 덱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걸로 이제 제가 실제로 연습 때도 저 덱을 나이트워치 여름왕 하시는 분과 제가 한번 붙어봤는데, 리나운을 달리는 덱 상대로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리나운을 이길 수가 없어서. 특히 그 로케이션 중에 이제 필드에 있는 빌더만큼 공격력을 올려주는 카드가 한 장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산도 꼬이게 하고, 어쨌든 간에 그 공격력 버프를 주는, 순간 버프를 주는 카드들이 왕좌의 게임에서는 굉장히 OP이기 때문에, 또 저 새로 나온 카드는 아마 이제 레드 웨딩 확장팩에서 새로 등장한,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델 야르윅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빌더예요. 또 나이트워치 로케이션을 꺾고 나이트워치 캐릭터를 하나 지정하면은 그 캐릭터는 이제 아이콘이 하나 생기죠. 원하는 아이콘이. 이제 빌더 친구들이 권력 아이콘만 들고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이제 공격도 같이 나갑니다. 그 사이에 크레이븐을 아샤에게 달고, 마샬 페이지가 끝나기 전에 저 문제의 로케이션이 그겁니다. 이제 필드에 있는 빌더만큼
공격력 올려주는 건데, 후공 그레이조이가 유론을 같이 깔고요. 유론이 이제 로케이션을 한두 개씩 뜯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덱 맨 밑에 있는 카드를 들고 오죠. 그래서 이제 퀸스 크라운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나올 때. 근데 사실 발라모글레스가 있는 덱이라면은 뭐 잘했죠. 라이전 프롬 더 시가 이제 선택적으로 부활을 시킨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 복제를 밑으로 넣어서 복제 하나 붙이게 하는 게 차이 났습니다. 저 유론이 이제 관건인데 아무래도 로케이션에 도움 없이 순수하게 챌린지를 막아야 되는데 유론이 이제 로케이션 하나 둘씩 뜯는 순간 이 로케이션 뺏어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압박인데 문제는 이제 그 로케이션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트워치 입장에서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1골드가 남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위드나소 각도 이제 잘 봐야 되고요. 물론 뭐 나이트워치가 월을 지키고 싶어서 무장을 줄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또 저 발론이 원하면은 무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서 물론 뭐 브랜든 스키프트를 일단 무력 챌린지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권력을 먼저 할 리는 없으니까 공격력 8짜리 무력 챌린지입니다. 무력 챌린지이고 발론의 능력 때문에 공격력이 5보다 낮은 캐릭터들은 수비를 못하죠. 나이트메어를 써서 이제 수비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뭐 이제 클레임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가볍게 검이 달린 캐릭터로 막는 그냥 검 달린 캐릭터가 지금 네 뭐 권력을 먼저 때렸나요? 권력을 먼저 저 캐릭터가 무력 아이콘은 아마 그 캐릭터인가요? 아이콘이 3개 달린 그 캐릭터로 막았고 클레임을 아니죠. 권력을 먼저 쳤나 보네요. 지금 권력을 2캐릭터로 막은 상황이고 권력만큼은 이제 질 수 없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이트워치는 권력으로 달리는 덱이기 때문에 유론이 아마 계략 공격을 했겠죠. 계략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뭐 브랜든 스키프트를 써서 뭐 눈 아이콘을 뭐 싹 다 달아서 지금 카모브 웨스트로스 때문에 어차피 뭐 무려 클레임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먼저 친 것 같습니다. 지금 총 7로 계약을 받고, 굉장히 수비가 좋았는데요. 이번에 월에 힘을 받아서 공격력 일찍 오른 또 그런 은총을 받아서 가뿐하게 챌린지를 또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이 굉장히 나이트워치가 좋은 게 이렇게 상대방이 좋은 캐릭터가 많아도 이렇게 필드가 엉키고 설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있을 때 공격적인 발라를 쓸 수도 있는 폴리티컬을 쓰는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장을 남기고 로케이션 좀 벌어야 되죠. 그레이조이가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로케이션 헤이터죠. 이런 카드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헤이터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특정 덱들, 뭐 특정 메타, 특정 타입의 덱이 너무 싫다. 그럼 이제 몇 장씩 쓰는 건데 이렇게 로케이션 덱이 싫다. 그러면 사실 그 외의 덱을 만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그 타입의 덱을 딱 만나는 순간 굉장히 좋은 카드들 뭐 그런 게 있죠. 저 카드는 플런더라는 카드인가요? 저 디스카드 파일에 있는 로케이션만큼인가 돈을 받는 카드로 알고 있는데 네, 팩션 카드를 꺾어서 사용하고 로케이션과 어태치먼트마다 1골드씩 받네요. 저걸 쓰시네. 근데 그리고 이제 2원짜리 리미트 로케이션이 나왔죠. 그리고 카드 개수를 세고 있고 지금부터 아직은 1원이네요.
굉장히 좋았네요. 폴리티컬 디제스트와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필드는 아직도 여전히 나이트워치가 뭐 그렇게 꿀리는 상황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아까는 나이트메어의 도움도 있었고 뭔가 좀 아쉽게 됐는데 나이트메어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이제 반론에 의해서 계속 무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 아델 야르윅 저 아이콘 붙여주는 아저씨가 아이콘을 계속 붙여줄 수도 없는 노릇인 게 이제 결국에는 로케이션이 있어야 그걸 꺾으면서 눕힐 텐데 그렇다고 월을 막자고 월을 꺾어서 아이콘을 붙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굉장히 또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 여차 하다가는 이제 바로 유론이 지금 뭘 뺏어가도 좋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크 로케이션 위주로 먼저 뺏어갈 텐데 지금 또 아이콘이 전부 빠졌죠. 원래는 새 아이콘이 전부 있었는데 로케이션이 줄어들어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 두 개를 눕히는데 굳이 저 강철 의자를 강철을 그 철왕자를 굳이 눕힐 이유는 없었죠. 왜냐면은 저기 뭐 눕혀서 뭐 발동되는 카드도 아니고 저 아델 야르윅이라는 친구가 나이트메어래 나이트워치 로케이션을 뭐 꺾어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유론이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굉장히 많죠. 달달하죠. 퀸스 크라운을 뺏어가네요. 퀸스 크라운으로 이제 계속 검열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퀸스 크라운을 뺏는 이유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저 오징어 저 생선 가게를 빨리 이제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퀸스 크라운보다는 차라리 퀸스 크라운을 뺏을 거라면은 저 그냥 리미트를 가져오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어차피 저 퀸스 크라운은 저 생선 가게 로케이션은 어차피 이 골드를 언젠가는 줄 테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다른 리미트를 가져와서 이제 돈이 계속 돌 수 있게 공격적으로 이제 발라를 써도 금방 경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썸머 워치 덱에 대해서 뭐 좀 잘 안다면은 발라를 안 쓴다는 사실도 뭐 알 거고 물론 뭐 꼬아서 쓸 수도 있지만 정석은 아니니까 위협으로 눕히죠. 지금 굉장히 그레이조이가 신나는 상황이죠. 막 성공 잡아서 눕히고 썰고 뺏고 아샤는 겁이 많아서 뭐 공격은 못하지만 수비할 때 도움은 될 거고 차라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참 나이트워치가 답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듀얼을 쓴다 그러면 아들 야르윅이 죽을 거기 때문에 또 애매한 상황이죠. 자기 캐릭터도 죽을 6코스트가 있어서 듀얼을 쓰기가 참 애매하게 되었는데 듀얼을 제가 저덱과 했을 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각이 참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분명히 죽을 거는 본인 캐릭터일 거란 말이죠. 겨우 그러면 애매하게 됐네요. 근데 사실 그레이조이 쪽에서도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이 뭐 공격적인 발랄을 쓸 이유도 없는 게 저게 너무 달달합니다. 저 로케이션을 눕히는 친구들이 꾸준히 컨트롤 포더워치 아샤도 이제 겁쟁이에서 풀려났고요. 포더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이트워치 하면 꼭 쓰는 플롯인데 물론 뭐 이제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첫 챌린지에서 무조건 지지 않았습니다.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덱 밑으로 들어가고요. 나이트워치 선수가 굉장히 고통을 받네요. 월이 이제 이렇게 수비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2점씩 물어다 줘야 되는데 퀸스 크라운으로 오히려 본인이 검열을 당하고 있어서 또 저기 사일런스 크루를 써서
사일런스 크루가 이제 4코스트 카드인데, 뭐, 패스토를 하면은 이제 힘이 20 올라가죠? 지금 힘이 그러면은 4 더하기 6, 12 내겠네요. 와, 굉장히 세네요. 10짜리 어떻게 막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나이트워치가 챌린지를 이기면 좋겠지만, 1번 목표는 그냥 무장을 피하면서 월로 2점씩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우세까지 먹으면 어쨌든 3점씩은 벌 수 있고요. 3점씩을 5턴 버티자, 뭐 중간중간 윈터 페스티벌, 근데 이제 썸머라서 윈터 페스티벌은 없겠죠? 뭐 어쨌든, 썸머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 빌더워치가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이제 먹어서 이기는 덱인데, 윈터 페스티벌만큼 날로 먹는 또 플롯이 없는데, 윈터 페스티벌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이제 그거를 커버해주는 게, 이제 저 컨티드 포레스트가, 나오고 그냥 꺾였는데, 놓치지 않고 바로 꺾어버리죠. 뭐 여유있게 브랜든 스키프트도 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수를 좀 굉장히 그레이드웨이 선수가 또 뭐 완전 유리한 건 아니지만 변수 차단을 위해서는 저 카드를 눕혀놓는 게 굉장히 좋죠. 이렇게 그 왕좌의 게임을 뭐 본격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뭔가 해주는 친구들이 항상 변수를 일으키고 또 대회에서는 좀 잘한다는 분들도 많이 실수를 하고 1라운드 때 많이 보셨죠. 뭐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주사위 정리를 하고 있네요. 혼란을 틈타서 주사위. 권력을 가볍게 치죠. 뭐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질 수는 있지만 뭐 그냥 승수가 일어나지 않고 끝났고요. 유일한 무력 캐릭터에 스트레스를 걸고 무력 챌린지를 했겠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딴 친구에게 무력 아이콘을 주려고 눕힐 수 있는 로케이션이 월밖에 없고 그러면은 월을 지킨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까마귀에게 무력 아이콘을 달고 까마귀로 무장만 막은 모습입니다. 까마귀 공격력은 이겼네요. 까마귀가 아시아의 공격에게 져서 이제 클레임을 해야 하겠죠? 클레임으로는 아무튼 그냥 까마귀를 클레임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까마귀를 굳이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클레임으로 돈 버는 친구를 버렸네요. 어차피 돈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인가요? 이제 유로 괴락을 치는 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뻔한 수순인데 유론으로 괴락을 치면 유론은 공격력은 6. 수비 쪽에서도 수비를 할 수는 있겠네요. 수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로케이션 한번 뺏겨서 불어나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세도 강철 의자가 있는데 이제 서서히 도미넌트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네요. 킹스 크라운으로 그냥 전부 밑으로 내려가고 대회다 보니까 뭐 순서도 약간 신경 쓰는 모습이죠. 첫눈 플롯을 쓰네요. 첫눈 플롯이 뭐냐면은 3코스트 이하의 캐릭터들은 전부 패로 올라가죠. 챌린지에 돌입 들어가면 원래는 이제 보통 라니스터가 가장 선호하는 플롯이죠. 라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굵직굵직한 캐릭터들도 많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이제 저코스트 캐릭터 같은 경우에 그냥 패에서 튀어나오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라니스터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레이조이가 쓰는 이유는 타르가리엔 카운터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타르가리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카리스를 쓰는 용들이 전부 3코스트 이하기 때문에 패로 올리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하고 필드가 줄어들면은 스텔스의 타겟팅도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서 뭐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약간 희망편이고 사실은 뭐 진짜 역캐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뭐 굉장히 유리하니까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골드도 되게 리저브도 낮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플롯입니다. 저게. 오히려 저거를 썼다가 옛날에는 이제 발라모글레스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저거를 와일드파이어 대신에 이제 광역기 같이 생각을 했다가 피를 많이 보곤 했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니까 아 이제 저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눕혀졌지만 수비를 성공하면은 캐릭터 한 명을 지정해서 이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 바로 눕혀져 버렸죠. 아마 이번에 그레이조이 선수는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남은 파워가 별로 없는 지 저게 스타크 칩이 쌓여져 있어서 몇 점 남았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우유를 유론에게 달고요. 유론에게 달았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그림일 수도 있는 게 당장 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론이나 아샤에게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자기 로케이션이 뺏기는 것만큼 불쾌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유를 유론에게 붙였을 수도 있네요. 스텔스로 지정해서 무력을 굉장히 세게 쳤죠. 10, 14, 19짜리 무력이네요. 아마 저 캐릭터를 위협으로 눕히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아마 뭐 그렇다면은 저 오델 야르윅이 공격력이 5고 월 때문에 6, 캐슬블랙 때문에 이제 8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저 캐릭터에게 검을 붙여 넣으려면은 월은 꺾여야 브랜든 스키프트를 뭐 꺾어서 달면 되겠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죠. 아무래도 저 사일런스 크루 공격력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무저항은 주기 싫어가지고 막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위협으로 나머지 캐릭터가 눕혀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무저항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리나운으로 이제 토큰이 많이 쌓일 텐데 클레임으로 복제를 뗐고요. 필리지로 캐릭터가 하나 날라가고 뭐 유론으로 권력을 치겠죠. 아니 그 반론으로. 그럼 뭐 무장은 날라가고 3점을 총먹겠네요. 무장 클레임. 우세는 우세도 혹시 9대 8로 1원이 남아있었나요? 1원이 남아있어서 우세 뭐 비겼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퀸스 크라운으로 꺾어서 우유 두 개가 등 밑으로 가라앉았네요. 굉장히 아쉽겠네요. 네, 플러스로 4 같은 플랜인데 빌딩 오던데 뭐4 같은 플랜은 플로 페이지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히 10장 보고선 가져오겠죠. 10장을 보내. 저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공개를 안 하고 뭐 약간 각도가 그냥 뉘어져 있는 건가요? 사실 안 보여줘도 되죠. 뭐 월밖에 없던 걸로 같은데 월을 뭐 가져와야죠 그러면. 프랙티스 블레이드가 있었네요.
그레이조이 선수가 선인 것 같은데, 이제 뭐 거의 점수 때문에라도 게임이 끝나 4점을 벌었는데, 정말 힘들게 한 땀 한 땀 모은 4점이거든요. 플런더를 써서, 플런더 참 애매한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또 유리할 때 보면 또 되게 좋네요. 역시 유리할 때는 뭐든 좋아 보이죠. 1, 2, 3, 4. 태온? 코어 태온?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코어 태온이라니. 그래도 밑장 빼기도 가져오고요. 밑장 빼기면 라이즌 프롬 더 씨 아닌가요? 아까 같이 내려갔던 두 개 다 회수했네요. 되게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으니까. 코어 태온이 또 무장을 받으면은 또 아까 그 나왔던 로케이션 나온 친구들 나오고요. 컨시드를 한 모양이죠. 항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나이트워치의 슬픔과 함께 2라운드 해설을 마치고 3라운드 해설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